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그 윗단계에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 저소득층을 차상위 계층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총 87개에 이릅니다. 차상위 계층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혜택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차상위 계층, 중위소득 50% 이하의 계층을 말합니다. 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은 아니지만 그 윗단계에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 저소득층을 이야기하는데요. 나는 현재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이지만 가족관계상 부양할 만한 가족이 있을 때 또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 층을 차상위 계층 이렇게 말하죠. 부양의무 대상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족관계를 구성하고 있지만 서로 연락하지 않고 있는 가족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분들이 오히려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고 방치되고 있다라는 지적도 많고요. 재산이 있긴 한데 이 재산들이 쓸모없는 재산이기 때문에 실제 활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법률상 행정상 재산으로 포함되어서 실질적으로는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렇게 아깝게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에서 탈락했지만 정부에서는 이런 분들을 잠재적인 빈곤층 이렇게 봐서요, 정부의 복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냐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냐 할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있는데요. 중위소득 기준입니다. 중위소득 100%는 2021년 182만 7천 원이고요. 2인 가구는 308만 8천 원, 3인 가구는 398만 3천 원, 4인 가구는 487만 6천 원인데요. 여기에서 차상위 계층이 되려면 이것의 딱 절반이죠. 1인 가구는 91만 3천 원, 2인 가구는 154만 4천 원, 3인 가구는 199만 1천 원, 4인 가구는 243만 8천 원 이하, 여기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먼저 해당이 되셔야 되는데요. 기준 중위소득을 평가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소득, 금융재산, 자동차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환산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이 계산법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히 상담하고 싶으시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에 전화하셔서 기준 중위소득 내가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지 모의 계산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하시는 방법은 여러분께서 살고 계시는 시, 군구의 읍면동 사무소로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는데요. 서류가 매우 복잡합니다. 급여 명세서도 있어야 되고 소득과 재산에 대한 신고서, 소득금액 증명원, 소득 관련 서류, 재산과 관련된 서류, 부채와 관련된 부채 증명원, 이렇게 많은 재산과 소득에 대한 서류들이 필요한데요. 이 서류들은 일단 여러분께서 상담하셔서 가능성이 있을 때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주민센터에서 서류 제출 목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내가 차상위 계층에 선정이 되었을 때 차상위 계층 지원 혜택은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돌봄지원, 여기에 문화법률지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데요. 생계지원에서는 총 25가지의 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 기부식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푸드뱅크에서 직접 기부식품을 제공받는데요. 신청하시는 방법은 사업장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시, 군, 구청에 확인하셔서 기부식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동급식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지자체의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 하나는 양곡 할인 사업이 있습니다. 양곡 판매 가격의 50%에서 90%까지 할인받는데요. 매월 1인당 10kg씩 지원받을 수 있으니까요. 쌀 할인된 가격에 제공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살림 가꾸기 혜택도 있는데요. 1일 68,720원에서 76,720원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0개월 정도 근무할 수 있는데요. 이 혜택도 차상위 계층이 받을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의 산림부서나 국유림관리소, 워크넷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직접 일자리 제공을 위한 임금 지원 사업입니다. 이 또한 시군구청의 소속 기관이나 정부의 일모아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영양 플러스 사업은요,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서 영양 보충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1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거주지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자산 형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일명 청년저축계좌 이렇게 말하는데요. 본인이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에서 1대1로 매칭 지원을 해줍니다. 3년 만기로 봤을 때는 1,440만원에 이자까지 합쳐서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제도가 있는데요. 장애수당은 월 2만원에서 4만원, 장애아동수당은 중증일 때는 7만원에서 20만원, 경증일 때는 월 2만원에서 1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이나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 발급 비용이 드는데요. 이런 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대부분 10만원 이하에서 진단서 발급, 검사비를 포함해서 소요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연금은요, 월 최대 38만원을 지급하는데요. 기초급여 30만원에 부가급여를 더해서 월 최대 38만원까지 지원받는 장애인연금, 사상의 계층도 신청 가능하고요.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 분유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기저귀는 월 64,000원, 조제 분유는 월 86,000원의 구매 비용을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해 드립니다. 사상의 자활근로사업은요, 정부에서 직접 일자리와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인데요. 하루 8시간 일을 하고 월 148만원을 받는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기초생계비나 숙식 제공을 받을 수도 있고요. 진찰이나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학업에 필요한 입학금, 수업료, 기술 습득이나 진로 상담에 들어가는 비용, 심리검사비나 상담, 교복, 출연이나 문화활동비 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사업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한 가구당 최대 50만원의 의료비나 생활지원비와 교육훈련비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시군 구청마다 설치되어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에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사례관리, 그러니까 상담이나 직접 확인을 통해서 한 가구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요. 이런 내용은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 읍면동 거주지 주민센터에 꼭 문의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통신요금도 감면이 되는데요. 기본 감면 11,000원, 그리고 통화료 35%까지 월 최대 21,500원에 통신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 콘텐츠 데이터 요금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EBS 같은 교육 콘텐츠를 데이터 소진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가입하고 있는 통신사의 고객센터 114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학기 중이나 방학 때 연간 250일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학교별로 신청해서 선정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사업도 있는데요. 12월부터 3월까지 12,000원, 그 외 기간에는 3,300원을 경감해주는 사업입니다. 전기요금 할인이 있는데요. 차상위는 월 8,000원 한도, 여름에는 만원까지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열요금 감면 제도가 있는데요. 월 5,000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미소금융 사업이 있는데요.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취약계층의 자립자금, 이런 자금을 무담보, 무보증으로 연이자 2%에서 4.5%의 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도 있는데요. 긴급상환유예 6개월, 분할상환 10년, 원금 감면은 최대 70%까지 감면해주고요. 풍수의 보험사업도 있는데요. 차상위 계층은 국가 지원율을 일반 가입자 대비 상향 지원해줍니다. 시군구청 복지과에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도 있는데요. 농사를 하면서 발생한 재해를 보상해주는 내용입니다. 지역에 있는 농협, 축협으로 문의하시면 되고요. 시험 맞춤 특기병, 학력 조건도 완화하는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역입영 대상자로서 차상위 계층이다 라고 한다면 취업 맞춤형 특기병으로 학력 조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를 하면서 복무 중에 겸직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생계지원 총 25개가 있고요. 의료지원에는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이 있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노인 실명예방 암검진 및 개안수술 사업, 노인 인공무릎 관절 수술 지원 사업, 미숙아나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 취약전 아동 실명 예방, 취약계층 환경성 질환 예방 사업,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 사업,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 해소 사업, 이렇게 의료 지원 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성인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소아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 장기 요양급여 이용 지원 사업. 의료와 관련된 지원 사업은 대부분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보건복지부 통합콜센터 129번을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거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농어촌에 사신다면 화장실을 개조하거나 보조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문턱을 낮추고 싱크대 높이를 조절하고 편의시설 안전장치 설치 지원 사업에 가구당 최대 3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은요, 에너지 사용 환경 개선을 통해서 단열, 창호, 보일러 교체, 냉방기기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교육지원 사업은요, 총 14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교육복지 우선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학습, 문화, 체험, 심리, 정서, 보육, 복지 이런 종합적인 교육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국가장학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원 금액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연간 최대 520만원까지 최소 67만 5천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장학금이 있습니다. 연간 520만원까지 지원을 받고요. 대학생 근로장학금은 교내 근로를 할 때 시간당 9,000원, 교외 근로를 할 때 시간당 11,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매달 장학금, 멘토링이나 멘토링 캠프 등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데 한 달에 25만원에서 45만원가량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수학생 국가장학금도 있는데요. 유학준비생 유형과 유학생 유형이 있습니다. 연간 6만 달러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 상환 유예 제도가 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상환하겠다라는 학자금 대출에서 대출 원리금을 최대 3년까지 상환 유예할 수 있고요. 무이자 분할 상환도 4년 동안 연장이 됩니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그리고 급식비, 방과 후 학교 자유수강권, 인터넷이나 통신비 등의 교육 정보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생활비 무이자 지원 제도도 있는데요. 상환 유예 기간 동안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35만원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받을 수 있고요. 파란 사다리 제도도 나라별로 4, 5주간 해외 연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항공료, 보험료, 교육비, 일부 현지 체류비 포함해서 한 사람당 평균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유아 학비 추가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사립유치원에 있을 때 월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인 자녀 장학금도 있는데요. 학기당 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지원받는데 농어촌 희망재단 02-509번에 2114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제도도 있는데요. 등록금 전액을 무이자 융자해주고 최장 10년 거치 10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돌봄 지원 사업인데요. 18가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가사간병 방문 지원 사업이 있고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방과 후 보육료 지원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일반 아동 10만원, 장애 아동 월 25만 1,000원, 단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건강관리, 가사활동, 정서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발달 재활 서비스 사업은요. 장애 아동 1인당 월 22만원의 바우처를 받고요. 언어발달 지원 사업은 아동 1인당 월 22만원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은요. 아동 1명당 720시간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고 휴식 지원 프로그램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사업도 있는데요. 28개 품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은요. 활동 지원 급여와 특별 지원 급여를 합산해서 매월 바우처를 제공받고요.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이용자가 신청한 사회 서비스의 이용권을 제공받는 서비스입니다. 지역 아동센터 지원 사업은요. 아동보호, 교육, 정서적 지원, 문화서비스,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인데요. 지역 아동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사업 드림스타트라고 하는데요. 가정방문을 통해서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고요. 건강검진, 예방접종, 언어치료 이런 여러가지 서비스들도 추가 제공됩니다. 초등 돌봄 교실은요. 돌봄 서비스 프로그램 무료 제공, 급식이나 간식을 무상 제공받는 사업입니다.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사업도 있고요. 취약농가 인력 지원 사업도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사업은 시간제 돌봄은 연간 840시간, 종일제는 월 60시간에서 200시간,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 법률 지원과 관련된 11개 사업인데요. 치매 공공 후견 지원 사업, 이것은 치매 환자이지만 가족이 없는 분들을 위한 제도이고요. 디지털 방송 시청 지원 사업은
지상파를 수신할 수 있는 안테나를 설치해주는 사업입니다.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우선순위를 부여해주는 사업인데요.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현역 배정 인원의 10% 범위 내에서 경제적 약자를 우선순위에서 배정해 줍니다. 차상위 계층의 무료 법률 구조 사업도 있습니다. 법률 홈닥터 제도도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상담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통합 문화 이용권, 문화 누리카드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개인 1인당 연간 10만 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송 접근권 보장, 눈, 귀가 안 좋으신 분들을 위해서 방송 수신기를 보급해주는 사업입니다.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이 있는데요. 산림바우처라고 부르죠. 1인당 10만 원의 산림복지 서비스인데요. 숙박비, 입장료, 식사비, 프로그램 체험료 여기에 사용할 수 있고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있는데요. 한 사람당 8만 원 범위 내에서 유소년, 청소년의 여가 활동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도 월 8만 원의 수강료를 지원받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사업은 소화기, 화재 경보기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인데요. 소방서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기초수급자는 되지 않았지만 정부로부터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 계층은 해당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정말 어렵다면 이런 제도를 활용하셔서 더욱더 밝고 행복한 내일을 설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